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적종 지금까지 좀 어떠셨어요? 네. 기초인문에서 그래도 우리 적종은 꽤 깊이 한 발 이렇게 들이밀고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건데 기본을 어떠셨어요? 좀 그렇죠. 네. 여러분 적종 제일 큰 봉우리 중에 하나예요. 제일 큰 봉우리. 그러니까 한 번에 정복하려 하지 마시고 매 강의 내용을 그때 다 이해하시고 다 기억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런 분들 많지 않으시니까 나만 이런가 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많지 않으시니까 반복만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문제풀이로 마무리. 최소한 해설노트에 있는 기본 문제는요. 여러분 이렇게 답 가리시고 다 풀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종합문제 풀이 가능하십니다. 보험금. 1과목의 보험금은 사실 개념 묻는 문제예요. 굳이 비교하자면은 2과목의 보험금은 구체적인 걸 다 계산해서 보험금 구하게 하는 거고 1과목의 보험금 문제는요. 다 주어지고 이런 원리를 알고 있니? 이런 거예요. 물론 농음원 이론서에서 작년부터 밭작물이라든지 과실 내품목이라든지 상당 수준의 보험금 공식을 올려놓긴 했어요. 뭐 그쪽에서 출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2과목 스타일로. 하지만 1과목, 2과목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를. 그럼 너무 1과목 쪽에서 막 그런 거 뭐 2과목 수준의 보험금 문제를 출제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네. 자, 기초인문에서 했던 거 기억 떠올리시면서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과수 4종 적종의 보험금 지급 사유 및 보험금 계산은 아래와 같다. 농구만 이론서죠. 과실, 보통약관, 과실손해보장. 보험기간 전체가 과실손해보장이에요. 보험기간이 나뉘는 거죠. 착가감소기간, 과실손해기간 나뉘는 거지 전체 이름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보상하는 재해 이제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네. 자조화에서 끝나면 안 돼요. 특정 5종에서 끝나면 안 돼요. 자연재해 없이 조수의 화재 일부 피해. 적과 종료 전에는 무조건 3가지더라. 그 중에 어떤 건지 이거 머릿속에 담으셔야 돼요. 이게 기초하고 달라진 거예요. 네. 그리고 적과 종료 이후에는 특정 7종이죠. 어떤 감수과실수 정도. 자기부담 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수학감소보장이라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쵸? 보험금. 1번 보험기간 착과감소보험금. 원래 요거를 보험금 지급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착과감소량에다가 가입가격 곱하기 보장수준, 지난 시간에 우리 70% 손해율 갖고 한번 해보는 거, 그쵸? 보장수준, 우량 고객이라 해볼까요? 보험금 많이 받는 0.7 이거예요, 원래는. 근데 뺄 거 빼자. 자, 얘는 약정을 했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겠죠. 없을 수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있어요. 미보상은 없을 수도 있죠. 완전히 퍼펙트하게 농사 짓는 분. 미보상 줄 수도 없어요. 미보상 비율도 없어요. 가능하죠. 네. 실제로는 드물겠지만 가능하죠. 뺄 거 뺀다. 2개 미보상 빼고요. 자기를 빼고요. 이 뺀 게 착가 감소량인 거예요. 회사에서 인정하는. 네, 공식이 이렇게 된 거죠. 이게 회사에서 인정하는 착과 감소량인 거예요. 우리 수학 감소량 어떻게 됐어요? 수학 감소량. 평에서 수, 미 이게 회사에서 인정하는 수학 감소량이었잖아요. 보장 수준도 과거에는 80%였어요. 점점 바뀌는 거죠. 또 언제 바뀔지 모르죠, 뭐 또. 자, 과실손해보험금, 적과 종류, 누적 감수과실수 곱하기 가입과중. 자, 미보상 감수량 빠졌어요. 미보상 감수량 빠지고 공식에서 아예 삭제됐습니다. 자기 부담은 그대로 오고요. 여기는 보장 수준 없이 가격만. 산출된 보험금을 100% 지급한다. 같은 얘기죠. 과실손해보험금의 자부담은 1번에서 차감되고 남은 만큼, 여기 말이 잘못됐죠. 차감된 만큼 과실손해보험금에 적용된다가 아니라 차감되고 남은 만큼, 자녀, 과실손해보험금에 적용된다. 자녀 자기부담감수량. 자, 자기부담감수량은 기준수확량의 자기부담 비율. 자,
퀴즈. 왜 기준 수학량에 적용할까요? 수학감소부장은 가피자 보면, 가피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적용되잖아요. 가입금액에 적용하는데 제가 지금 힌트 다 드렸는데요. 왜 기준에 적용될까요? 기준 수학량이 확정돼요. 가계약에서 진짜 계약으로 바뀌는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됐죠? 네. 오케이. 자, 나무특약. 나무특약은 무조건 보험 기간 빼놓고 다 똑같더라. 가피자. 자부담은 5% 동일합니다. 어떤 보장 방식에는요, 여기 피해 주수 나누기 가입 주수라고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지난 강 때 가입 주수 별말 없으면 실제 결과, 원래 실제 결과 주수를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경작 면적을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NH가 너무 바빠서 다를 수도 있더라. 네. 자부담은 5% 어떤 거나 뭐 동일하고요. 피해는 자, 고사만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적종의 나무 피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나무조사 어떻게 되죠? 실, 그리고 미, 고, 수, 기적. 이 중에 피해 주수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고사, 수학불능.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 보상하는 재해로 수학불능. 물론 이 외에도 나중에 보시면 일부 침수 주수니, 일부 피해 주수니, 유실 매물 도복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요. 그건 그때 가서 보시고 어쨌든 피해 주수가 이거예요. 자, 이거는 주계약, 보통약관, 과실손해보장에서 즉 착과감소 과실손해보험금 할 때 피해 주수. 나무특약의 피해 주수는요 무조건 고사만. 여러분, 그러면 재해가 발생했어요. 뭐 얘는 자조하잖아요. 자조화. 재해가 발생했어요. 네. 그럼 과실의 피해 없이 나무에만 피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은 재해가 발생하면 과실에도 피해가 있고 나무에도 피해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 출동을 해요. 출동을 해서 과실이 얼마큼 손해봤는지 나무조사부터 기본이에요. 나무조사부터. 실제 결과 몇 주, 100주. 가입주수랑 같네요. 미보상 5주. 자, 고사 뭐 3주. 수학불능 뭐 없음. 기수학 뭐 없음. 이렇게 나무조사를 딱 했어요. 이 미보상 주수에는 특정위험 기간이라면, 특정위험 기간이 아니라면 지난 강 때 기억나시죠? 미보상 주수. 종합위험일 때랑 특정위험일 때랑 어떤 거는 미보상으로 가고 어떤 거는 고사로 가고 막 이런다고. 마찬가지로 어떤 거는 수학불능으로 가고 어떤 건 미보상으로 가고 할 수 있겠죠. 보장 특정위험이냐 종합위험이냐에 따라서. 네. 근데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면 저절로 나오잖아요. 고사가 몇 주인지. 과실에서는 예를 들어 특정위험 기간인데 뭐 예를 들었었죠? 조수에 예를 들었었나요? 조수에 여기에 조수에 뭐 2주가 있어요. 특정위험에서는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이니까 여기로 왔지만, 자, 나무특약에서는 여기로 와야 되겠죠? 과실손해조사를 하다 보면 나와요. 나무 몇 주가 죽었는지. 과실손해조사를 하다 보면 수학 완료 전에, 수학 완료 전 고사 주수가 나와요. 다만 이거를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건지, 혹시 과실에서는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이라서 미보상으로 갔는데 나무특약에서는 고사인 건 없는지 나오잖아요. 수학기 완료 이후에 별도의 피해가 없대요. 계약자가 이제 우리 더 이상 나무 피해 없어요. 그러면 나무 피해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저절로 나오니까 여기서. 만약에 우리 수학기 완료 이후에 과실은 끝났는데 우리 나무에 피해가 있네요. 자조화가 발생했네요. 그럼 나가서 뭐만 조사하면 돼요? 수학 완료 이후에, 이건 지금 수학 완료 전이잖아요. 수학 완료 후에 고사 주수만 조사하면 되잖아요. 그쵸? 더해주면 되잖아요. 여기는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이게 이 과목의 고사나무 조사. 나무 보험금을 위한 조사예요. 핵심은 뭐예요?
자연스럽게 나온다. 요거 어떤 거는 과실에선 미보상이고 과실에선 미보상이었는데 나무에선 고사로 가는구나. 이런 것만 분류하면 된다. 자연스럽게 나온다. 즉 계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많이 보는 이런 박스형의 계산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계약상에 나무특약 가입했대요. 나무특약 가입. 그러면 별도로 나무특약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별도로 나무특약의 고사주수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과실손해조사에서 몇 주가 뭘로 인해 뭐 5주가 고사했다, 어떤 재해로 인해 3주가 고사했다, 어떤 재해로 인해 뭐 2주가 미보상이다. 근데 이 중에 나무 입장에서는 1주가 고사더라. 이거 파악을 해서 나무보험금 구해야 된다고요. 아셨죠? 조사 방법을 이렇게 계산 문제에 응용하셔야 돼요. 별도로 나무특약에 대한 내용이 없어도 이 내에서 나무특약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제 나무특약 보험금 구하려면 시선을 이제 과실에서 나무의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의 입장에서 봤더니 뭐가 고사네. 거기에 수학기 종료 후에 몇 주가 추가 고사됐더라. 더해주면 되는 거고. 수학 완료 전 고사주수, 수학 완료 후 고사주수. 됐죠?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근데 뭐 여러분 다 이미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쓱 보고 넘어갈게요. 착가감소보험금의 계산. 계속 이렇게 중복이 돼요. 네, 중복이 돼요. 중복이 되고 자기부담감수량은 기준 수확량의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 이거 예, 다 아시는 내용이고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한다. 자, 자기부담 비율 지난 강의 손해율로 계산하는 거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에서 무조건 자기부담 비율을 주어지지 않고 최저 비율, 선택 가능한 최저 비율로 한다. 신규 가입이면 20%구나. 데이터가 없잖아요. 과거 데이터가. 근데 신규 가입이 아니다? 그러면 10이나 15%형에 해당되는지 따져보는 거. 네. 이에 따라 정보 지원율도 다르더라. 이것도 뭐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착가감소보험금 보장 수준. 이 내용이 과거에 빠졌다가 작년에 다시 들어왔죠. 자, 70% 우량 고객. 보험금 더 받는 거예요. 70이 뭐더라 하시면 안 돼요. 보험금을 더 받는 거예요. 원래 100%, 근데 이제 80으로 줄었다가 우량 고객 70 아니면은 50 이렇게 된 거죠. 3년 연속. 누적 무슨 손해율, 적과전 손해율. 그래서 순보험료 합계 분의 착과감소보험금 합계 3년간. 근데 가입, 미가입, 가입. 이럴 경우에는 보장 수준이 무조건 뭐다? 3년 연속이 없잖아요. 3년 연속이어야 되는데 가입, 미가입, 가입. 아예 손해율이 아무리 보험금을 빵원 받았어도 여기가 0이어도 손해율이 없어도 그냥 50%예요. 3년 연속 가입이 아니라면.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지급한도. 모든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이건데 가입 금액을 원래 보험금으로 주는 거다. 제가 기억나시죠, 이거? 그런데 약정했기 때문에 뺀다. 원래 가입 금액 100%가 보험금이다. 자, 보험금이 두 개죠. 착가감소, 과실손해. 두 보험금 합쳐서예요. 이게 각각의 내용에 있다고 해서 착가감소보험금도 이 한도, 과실손해도 이 한도가 아니라 두 보험금 합쳐서 해요. 합친 한도. 회사는 절대 가입금액 이상의 것을 주지 않아요. 네. 자, 과실손해보험금 누적 감수량이 자부담을 초과하는 경우 누적한 값으로 한다. 네, 누적 감수 과실수. 이거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살짝 짜증나시는 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적종은 적과 종료 이후에 감수과실수. 여기 지금 적과 종료 이후 누적 감수량이라고 돼 있지만 이 과목에 보시면 누적 감수과실수 곱하기 가입 과중으로 돼 있어요. 누적 감수과실수. 그러면 1번 재해에서 감수과실수 100개, 2번 재해에서 감수과실수 200개, 3번 재해에서 감수과실수 300개, 누적 600개. 곱하기 가입 과중 300g 이렇게 나오거든요. 적종은. 자, 포복자를 가시면 같은 감수과실수인데 기억나시죠?
또 뭐지 하시면 안 되죠.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당 감수량 합계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감수량인데, 누적 감수량이든 저 감수량이든 같은 감수량인데 저 때는 매 사고마다 량으로 하래요. 이거는 개를 구해서 합해서 과중을 곱하잖아요. 누적해서. 근데 포복자는 공식을 보면 매 사고마다 곱하기 과중인 거예요. 곱하기. 두 번째 사고에서도 곱하기 과중. 세 번째 사고에서도 곱하기 과중. 왜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수점 절사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결과값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방법으로 모든 걸 하시면 포복자에서 자꾸 결과값이 차이가 나고. 그쵸? 포복자 방법으로 하시면 적종 마지막에 누적 감수 과실수인데 또 결과값이 살짝 차이가 나고. 어쩔 수 없어. 이거 제발 한 분이 논문원 이로서 썼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서. 네. 또 하나가 있어요. 나중에 기타 과수가 있잖아요. 종합과수에서 기타 과수, 밤 뭐 이 친구들. 포복자 같은 경우는 같은 종합과수인데 매 사고당 감수량을 구하게 돼 있거든요. 무슨 착과 감수량, 매 사고당 만약에 착과 감수량이 있어요. 그럼 착과 감수량 같은 사고인데 낙과 감수량이 있어요. 낙과 감수량 이렇게 구해요. 포복자는. 근데 기타 과수 가시면 별표 7의 공식 보시면 착과 감수량 공식 이게 한꺼번에 한 줄 풀이로 돼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소수점 절사 부분에 뭐 킬로그램 단위는 뭐 소수점 이하 뭐 절사해라 반올림해라 막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나온 값을 절사 버림 반올림 한 거랑 매 건당 감수량당 한 거랑 또 달라요. 그럼 이제 슬슬 화가 나시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이제 저한테 질문 많이 하세요. 그럼 저는 드릴 수 있는 답은 뭐냐? 별표 7대로 하시는 게 우리한텐 그나마 마이너스 요인이 없는 거죠. 채점위원들이 생각보다 모든 거를 다 알고 계시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듣고 계시면 굉장히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다른 보장 방식까지 어떻다는 건 생각하지 않고 나는 포복자 이건데 왜 이 사람 한 줄 풀이했지? 왜 이건데 이 사람 감수가 실수 합계로 했지?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는 최대한 불리한 걸 없애려면 적중은 적중대로. 저라면 다 정답 처리하겠지만, 네. 괜히 그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지금 막 이제, 나는 이렇게 할래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 채점을 이제 수십 번 해보는 거예요, 이제. 이걸 맞게 할까, 틀리게 할까, 막 이러시면서, 네. 자, 나무보험금. 다 했던 내용입니다. 고사만 인정한다. 고사만 인정한다. 자, 자기부담 비율 볼까요? 자기부담 비율. 아주 옛날 자료는 적종은 40%형이 없었죠? 근데 이제 적종도 40%형이 생겼습니다. 생긴 지 2, 3년 되죠. 네.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이다. 3년 연속, 2년 연속, 손해율이 100% 이하. 다른 말로 수령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 2, 3, 40%형은 제한이 없고 나머지는 무조건 5% 고정이다. 자, 사실 적종의 경우에는 저거 말고 저거하고 같이 연관지은 정부 지원율을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특약은 3가지가 있더라. 저가 종료 이전 하나, 그다음에 저가 종료 이후에 2개. 요거 쓰는 게 기출문제 나온 적 있었어요. 요거 쓰는 거. 이런 것도 그렇다고 뭐 이걸 막 시간 내서 외우실 건 아니잖아요. 뭐 뻔한 내용인데 키워드만 저가 종료 키워드만 저가 종료 이후 뭐 이런 거 빠지면 안 되겠죠. 저가 종료 이후, 저가 종료 이전 뭐 이런 거 빠지면 안 되겠죠. 네. 키워드만. 네. 넘어갈게요. 자, 주계약에선 3개의 특약이 있고, 그 과실 손해 보장에 딸린 건 3개의 특약이 있고, 그다음에 과실에 딸리지 않은 나무 특약, 별도의 특약이 있죠. 네. 자, 나무 특약 보상하지 않는 손해 우리 첫 번째 강의에서인가요? 했었죠? 보병이 피토한다. 보병이 피토한다. 근데 이제 추가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두 문자 다 암기하셨죠? 해시계 계통에 해시계 계통 해당하지 않는 어디 있어요? 어디? 해당하지 않는 해시계 계통 시설 부대 시설 계약 체결 시점 어디 있어요? 계통 계약자 개피해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해시계 계통 전 보병이 전쟁 내란 쭉쭉쭉쭉 얘네들이 추가된 거예요.
원래 기존에는 전 보병이 피토했다. 이것만 있었어요. 피토했다. 이런 거는 뭐 괄호 넣기 정도 나올 수 있겠죠. 네. 근데 사실 나무를 꼬아서 막 문제 내면 여러분이 그렇게 어려워하세요.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또 실제 결과 주수 이런 용어의 정의, 수학 불능 주수 이런 용어의 정의를 여러분이 깊이 고민 안 해보셔서 그러세요. 나무를 막 꼬아서 낸다? 그게 무슨 얘기죠?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막 문제를 정직하게 고사 주수 몇 주, 뭐 실제 결과 주수 몇 주 이렇게 정직하게 제시할 수도 있지만 실제 결과 주수 몇 주 중에서 뭐 통상적인 영농을 하지 않아 뭐 고사된 나무 몇 주, 뭐 이런 식으로 그건 다 미보상으로 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보상하는 손해 이 외의 원인이잖아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렇죠? 나무 피하고 관계가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일단 용어의 정의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기본이다, 기본. 자, 계약 인수 관련 수확량 우리 기초인문에서 표준, 평년 가입했었죠. 네. 근데 이제 적종은 인수 관련 수확량에서의 적종, 평년 착과량, 그 다음에 같은 평년 수확량이지만 또 조금 독특해요. 그 다음에 복분자, 오디, 이 친구들. 그 친구들만 조금 독특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적종은 좀 다르죠. 자, 요거는 내용이 많으니까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자, 우리 해설 노트 한번 볼게요. 보험금.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네. 자, 착과 감소량. 평착 마이너스 적착. 이라고 쓰고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읽죠. 이것일 수도 있고 최대로 얼만큼 인정되는지일 수도 있고. 자, 이 중에 작은 것이 착과 감소량이다. 이 중에 작은 것이 여기에 온다. 자, 이걸 산정하는 경우는 3-2와 3이더라. 여기까지 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계속 반복하잖아요. 매 강의마다.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조금 더 확장시켜 가자면 여기서 작은 값이 착과 감소량이 이랬죠. 제가. 그렇죠? 기준 수확량, 적과후 착과수, 적과후 착과량, 더하기 착과 감소량. 작은 거, 결정된 게 여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금액 감액할 때 적과 전 사고가 있었음에도 기준 수확량이 작을 수 있다. 무조건 감액한다. 3-2와 3-3의 경우에. 여기 또 하나, 한 강에 하나씩 해나갑시다. 착과 감소량이 나오는 게 또 어디 있을까요? 미보상 감소량이 나오잖아요. 착과 감소량 중 미보상 비율만큼,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 과실량, 그쵸? 이때 착과 감소량. 자, 우리는 계속 착과 감소량 하면 지금까지 평 마이너스 적만 생각했는데, 10,000kg 기대했는데 7,000 열렸어. 그럼 3,000반 생각했는데, 3-2와 3의 경우에는, 또 3-5예요 하시면 안 되죠. 적과 종류전 3개의 케이스,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에는 최대로 인정된 거 따져봐서 그 중에 작은 걸 한다. 그 중에 작은 걸 한다. 그러면 그 중에 작은 게 여기 오고 그 중에 작은 게 여기 온다. 미보상 감소량 할 때. 착과 감소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 할 때 여기에 평 마이너스 여기 3,000이에요. 종합이올 땐 이렇게 오지만 아무리 따져봐도 5종으로 인한 손해가 2,000인데 왜 3,000이지? 이게 맞게 반영됐다면 2,000이 돼야 되는데 뭔가 다른 요인이 있을 거야. 또는 5종 외에 다른 재해가 발생했어요. 그건 이만큼 발생했을 거야. 3,000만큼 발생했을 거야. 근데 그 중에 5종은 2,000만 차지하는구나. 그럼 2,000이 오는 거예요. 여기 2,000. 자, 착과 감소량이라고 쓰고 우린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예의 쓰임은 여기도 오고요. 예의 쓰임은 여기도 옵니다. 이 중에 작은 값. 머릿속에 이제 하나 더 이제 들어가셔야죠. 네. 자,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예시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이런 문제는 이제 여기 다 가리고 한번 나중에 풀어보시는 겁니다. 이건 뭐 이제 눈 감고도 눈 감고도 못 푸시겠네. 볼게요. 평착이 2,000. 가입 수확량. 근데 적착이 1,000이래요. 적과 전 사고가 발생했대요. 착과 감소량이 1,000이래요.
1과목은 사실 1과목에서 제가 이제 2과목 내용을 미리 자꾸 이렇게 하나씩 일종의 재배학에서의 경화 과정처럼 미리미리 이렇게 여러분께 노출을 시키는 이유가 2과목에서 갑자기 나 못해 이러실까 봐. 1과목에서는요. 최대 인정 감소량 이런 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1과목 문제 수준은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착과 감소량 1000. 미보상 감소량 1000 중에 10%. 미보상 주수. 이제 미보상 주수 특정 위험일 때 나무 분류. 그쵸? 신경 쓰셔야 되겠죠? 자, 이 적종의 미보상 감소량.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실 적종의 미보상 감소량 조금 문제 있어요. 문제 있는 시기예요. 계약자한테 불리합니다. 미보상 비율이 커질수록 계약자한테 불리해요. 우리 포복자 수학전 착과량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기억나시죠? 포복자 수학전 착과량 의무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됐죠? 일단 착과수 곱하기 조사 착과수를 해놓죠.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를 계산해놔요. 사고가 발생하면 과중조사한다. 그쵸?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미보상 주수 것은 계약자 것이다. 주당 평년 수확량. 이게 포도, 복숭아, 자두의 수확전 착과량이었어요. 이 수확전 착과량에서 이후 발생한 감수량 합계를 빼면 얘가 수확량이었죠. 감수량이 없다고 가정해 보면 얘가 곧 수확량이에요. 즉 얘가 계약자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더했잖아요. 근데 같은 착과수인데 적종의 적과후 착과수 한번 볼까요? 그냥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전이든 후든 사고 발생했어요. 얘 왜 안 해요? 적종은. 계약자 건데. 보험금 산정 방식이 다르지만 원리는 같잖아요. 계약자 건잖아요. 계약자 거. 근데 적종은 전이든 후든 사고가 발생하면 얘 왜 안 오냐고요. 얘 왜. 그쵸? 얘 여기 와야 돼요. 원래는. 여기 와야 되는데 일로 안 오고 미보상 감수량 쪽으로 갔네요. 자, 미보상 감수량으로 가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니 이만큼 중에서 미보상 비율만큼 뺐어요. 자, 착과 감소량, 이거 언뜻 보면 계약자한테 유리해요. 착과 감소량 안에는 착과 감소량, 평착, 여러분 이거 지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나중에 공부 진행되시면 의문이 생기실까 봐 기억 안 하셔도 돼요. 평착 마이너스 적착 얘잖아요. 그쵸? 그쵸? 자, 적과후 착과수에서는 미보상 주수 빠지죠. 조사 대상 주수 할 때. 실, 미고수 빠지잖아요. 그쵸? 미보상 주수의 과실이 빠져요. 빠진 만큼 적과후 착과수가 줄어들어서 착과 감소량이 늘어나죠. 그쵸? 즉, 이 착과 감소량 안에는 미보상 주수의 과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적과후 착과수가 미보상 주수가 없어진 만큼 줄어들어요. 그만큼 착과 감소량이 늘어나요. 이 안에는 미보상 주수의 과실이 들어가 있어요. 미보상 주수의 과실이. 착과 감소량 안에는 미보상 주수의 과실이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이걸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한대요. 계약자한테 좋은 거죠. 원래 미보상권은 계약자가 다 떠나야 되는데 보험금 지급하는 게 아닌데 보험금 준대잖아요. 보험금 지급 대상. 보험금 지급 대상. 좋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뒤에 여기선 뺐는데 여기서 더해버려요. 이 중에 이만큼 차감할게요 했는데 한 번 더 차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또 머리에 지진 나실 거고 적종의 미보상 감소량은요. 아까 그냥 사실 이 부분이 적과후 착과수 쪽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냥. 네. 근데 이제 공식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계약자한테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고요. 근데 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보험금 2번 지급하는 보장 방식이잖아요. 적과 종료 이후에도 나무조사하다 보면 미보상 주수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예 공식에서 차감해버리죠. 아예 공식에서 빼줬잖아요.
미보상 주수 아예 저가 종류 이후에는 미보상 비율이 얼마가 됐든 미보상 주수가 있든 차감 안 하잖아요. 사실 적종은 계약자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설계된 상품이에요. 농가분들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그렇다더라. 그냥 그렇다더라. 네. 미보상 감수량 공식이 조금 그렇다. 자,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제가 지금 전에 드린 내용 다 까먹으셔도 두 덩어리다. 두 덩어리다. 왜요? 평년 우리 저기 수학감소 보장 가시면 그냥 평 마이너스 수학량의 미보상 비율 이거 하나예요. 한 덩어리요. 미보상 감수량이. 그쵸? 이거 하나잖아요. 평소 미평에 이거 한 덩어리잖아요. 한 덩어리. 적종은 두 덩어리더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적종은 두 덩어리더라. 오케이. 자, 기준 수확량, 착가 감소량. 네. 저가 전에 피해 있었으니까 2,000. 자기 부담 감소량, 자기 부담. 이거 안 주어져 있어도 우린 손해율로 구하는 거 했습니다. 네. 계산이 됐네요. 50만 원. 계산됐구나.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1원이라도 나왔으면 과실손해보험금 단계에서 자기 부담 없더라. 자, 한번 보세요. 계약자가 책임지기로 한 거 200, 300, 더 더해서 500. 500을 차감하고도 손해가 500이 남은 거잖아요. 500 곱하기 2,000 이거잖아요. 500에 대한 보험금이잖아요. 계약자가 차감하기로 한 거 다 차감해버렸잖아. 쓸 게 없죠, 이제. 그거, 네. 자, 과실손해보험금. 이거 보세요. 아예 공식에서 없잖아요. 그리고 10회부터는 저가 종류에 의해 낙역 감수 과실수 구하실 때 거기서도 미보상 비율 이미 9회부터 사실 현장에서 없어졌어요. 아마 적용될 거로 보여요. 미보상이 좀 후한 편이더라. 네. 저 정도는 봐주자. 네. 자, 감수과실수 300개. 우박 착가 감수과실수 700개. 누적 감수과실수 1000개. 가입과중. 끝. 아까 이거 연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연결되는 문제 아니고. 네. 자기부담 감수량 100이 제시됐다고 한다면 40만 원. 자기부담 감수량은 그냥 차감하고 남은 자기부담 감수량. 아까 거랑 연결되는 거 아닙니다. 네. 나무는 뭐 너무 쉽죠.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자기부담 비율. 포인트 연속. 이런 표를 주어지고 자기부담 비율을 골라라.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을 골라라. 누적 적과점 보장 수준을 골라라. 다 하실 줄 있죠. 최근부터 보시면 돼요. 최근부터. 여기 왜 최저 20%예요? 뭐 3년 연속이든 2년 연속이든 해당 안 되잖아요. 여기는요. 일단 보험료를 냈으니까 2년 연속은 되네요. 2년 연속. 손해율이 딱 100%네요. 60분의 60. 그쵸? 이하니까 15%. 오케이. 자, 특약은 과실손해에 딸린 특약 이렇게 있고요. 나무 특약 있고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는 보험료 할인을 해주더라. 보험료 할인을 해주더라. 자, 됐습니다. 자, 다음 강부터는 이렇게 인수 관련 수확량 할 텐데요. 미리 한번 인수 관련 수확량 예습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더 이해 빠르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